안녕하세요. 소피아의 책 한 숲의 소피아입니다. 여러분은 잠재의식을 믿으시나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 대중들 앞에서 강의나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항상 긴장이 많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을까라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아주 의식적으로 멋지게 방송하고 강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 날이 잡히면 매일매일 상상을 했고요. 잠자기 전에 눈을 감고도 상상을 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무대 위의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구체적으로 그렸죠. 그렇게 되니까 이 잠재의식에서도 이게 깊이 박혀서 현실에서 훨씬 좀 덜 긴장되고 또 한 번 해본 거잖아요. 리허설을 여러 번 거쳤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잘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옛말에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을 아주 굳게 믿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 수리아킴님 역시 그것을 강렬히 믿는 분인 것 같습니다. 빛 10억이 선물해준 자유. 이 책은요. 벼랑 끝으로 떠밀려서 삶을 포기하려 했던 한 평범한 약사가 바닥부터 다시 눈부시게 도약해서 성공과 부를 끌어당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녀 삶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스스로조차 자신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다고 느껴질 때 생각을 180도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급속도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치게 결심하고 완전히 달라지기로 한 순간이 있는가? 현실은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당신이 달라지기로 한 그 순간 모든 것이 180도 바뀐다. 의식이 바뀌면 시야가 달라지고 시야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자, 수리아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이런 부정적인 시야를 바꾸고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더 강렬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피아의 책 한 숲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을 바꾼 순간 모든 것이 나를 돕기 시작했다. 저는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사라고 하면 전문직의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 대부분은 제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리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46세에 빚이 10억까지 늘어나면서 이혼 위기를 맞고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은 인생을 빚만 갚다가 죽게 될 거라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적처럼 몇 년 만에 그 막대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자유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육체적으로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이런 미래가 제 인생에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감추고 싶은 과거의 일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 저는 마음 공부와 명상을 통해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고 수차례 심리치유 작업을 거치면서 모든 면에서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과거에 겪었던 제 고통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무지의 환영 속에서 인생의 막다른 길을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40대 중후반까지도 인생 게임의 룰을 모른 채
무모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 게임에서 퇴장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직전까지 몰린 후 각성이 찾아왔죠.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배우고 다시 인생 게임에 도전해 단기간에 대반전을 이뤘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게임의 법칙을 모른 채 참여해서 실패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저는 인생 게임을 포기하기 직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언가 잘못 알고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깨우친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주인공으로 현실을 바꾸는 우주의 법칙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듯 절망스러운 분들에게 제 경험이 빛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오롯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수리아킴. 새 집으로 이사 후 저는 풍요의 에너지장에 머물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지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우주에 주문을 내렸으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줄 것이라 믿으며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을 바꿀 기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이때 저는 건물 3층에서 처방전 조제를 위주로 하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넘게 약국에 갇힌 채 매일 반복되는 단순 조제 업무를 하다 보니 지쳐 있었습니다. 나도 먹고 싶지 않은 진통제와 항생제 등의 합성약을 투약하면서 보람을 전혀 느낄 수 없었죠. 마치 조제의 기계가 되어버린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면 약국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약사회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학술대회로 향하게 되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면의 영감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학술대회에 참여해 강의를 듣고 있자니 너무 지루했고 내가 여기 왜 온 걸까 싶었어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각 학회의 소개 부스를 둘러보다 그제서야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운명을 바꿀 한 학회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평생 여러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과 약국 일을 병행하느라 몸을 혹사했고 그 탓에 40대 나이에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의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제 관심을 제 일과 연결시키고도 싶었죠. 의약분업 전에는 한방과 영양요법으로 피부질환이나 비염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약국 근무가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되고 난 후 병원 앞에서 조제 전문 약국을 하고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처방전 조제 전문 약국을 운영해야 했고 그래서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병원 밑에 약국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약국 브로커에게 1억 가까이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처방전 위주의 약국은 항상 위험과 변수가 따르는 선택이었죠.
병원이 이사 가거나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언제든지 큰 권리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에다가 병원 눈치도 봐야 했고 부작용이 따르는 합성약을 투약하면서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술대회에서 자연영양요법 학회를 만나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학회의 최초 학술사였던 김 역사님은 의학 분업 후 20년간 처방전이 없는 자리에서 홀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연영양요법을 활용해 암과 난치성 환자의 치유를 돕는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지방과 해외에서도 약국을 찾아올 정도로 늘 고객이 많았고 그 결과 월 수억 원대의 높은 매출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고무시킨 것은 일산 암센터에서 항암과 수술 등 모든 치료를 다 했지만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식도암 말기 환자가 식물 영양소를 투약하면서 퇴원해도 좋을 정도로 몸을 회복한 사례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엄마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암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던 제게는 큰 희망을 안겨주었죠. 저는 이후 그 학회와 완전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처럼 매일 아침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오직 자연 영양요법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학회의 첫 학술 이사였던 김 역사님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돕고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신세계를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김 역사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저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남에게 부탁도 잘 못하는 편이었지만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기니 용기가 솟아 과감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제 우려와 달리 김 역사님은 친절하게 자신의 상담 방법을 알려주시고 공부할 자료도 챙겨주셨죠. 그리고 자연영양요법에 기반한 제품을 만드는 학회 관련 회사의 장외 주식도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조언대로 장외 주식을 매수했고 김 역사님을 롤 모델 삼아 훌륭한 자연영양요법 상담 약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학회 강의를 수십 번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설명도 시작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성과가 전혀 없었죠. 저는 영업에는 정말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물어보기 전에는 먼저 영양제를 권하는 법이 없는 아주 소극적인 약사였던 제가 적극적으로 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양요법을 상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술 강의를 듣고 고무되어서 갑자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제품들을 주문해 약국에 채워 넣었죠. 그러니 주변인들은 매일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성공학 코치의 영상이 떴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주가 길을 안내해주는 것이라 여겼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바로 성공학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는 온통 제가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기에 제 에너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지원군이 필요했던 것이죠. 워크숍에 참여하니 집단적인 에너지가 모이면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더 증폭되었습니다. 저는 힘을 얻고 더 빠르게 행동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영업 능력이 부족하니 관심 없는 손님들을 붙잡고 설명해도 에너지 소모만 많을 뿐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블로그를 운영해야겠다는 영감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블로그 마케팅 책 한 권을 사서 일단 어설프게나마 시작했습니다. 유명 블로그들처럼 멋지게 꾸미거나 글재주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서툴고 부족한 대로
그냥 글을 올렸습니다. 대신 매일 꾸준히 열정적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일기에 썼습니다.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붙여놓을 수 있는 비전 보드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술 이사가 되어 스탁 옵션을 받는 설정 사진과 강의를 하는 사진도 붙였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로 약국 고객이 늘어 월 매출 10배를 달성하는 사진도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앞에 학술 이사라는 직함을 넣어서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죠. 매일 자기 전에 명상과 함께 시각화도 10분 이상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긍정 확언들도 수시로 중얼거렸죠. 이때는 목표와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그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목표를 이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그 학회는 초창기인지라 회원수가 200명이 채 안 되었기에 다른 학회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회를 더 알리기 위해 학회 로고를 사용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업자와 디자인을 조율한 끝에 간판과 썬팅을 새로 제작하고 진열장도 바꿨습니다. 상담 차트에도 회사 로고를 넣어 실제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학회의 발전을 위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직접 실천하고 학회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의 임상 사례를 학회 단톡방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회원 약사님들이 제 인테리어 디자인과 상담 차트를 활용하고 싶다고 연락하기도 했고 임상 사례에 대해 카톡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런 과정에서 동료 약사들로부터 존경한다거나 감사하다는 인사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외에는 대인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객이 아니더라도 블로그를 통해 상담 문의를 해온 분들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상담해 줬어요. 마치 제가 이미 학술 이사가 되기라도 한 것처럼 학회와 회사를 위해서라면 그게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때 저는 더는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과거의 저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피했고 모임에 나가도 구석에 앉아 늘 조용히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생기고 강하게 잠재의식을 세팅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목표를 쓰고 비전 보드에 붙인 지 한 달여 만에 놀랍게도 학술 이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회원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기대보다 빠른 시련에 깜짝 놀랐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이렇게 빨리 실현이 된다고? 연신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1년 후를 예상하고 설정했던 목표들이 모두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3개월 만에 실제로 회사에 주 2회 출근을 하게 됐고 결국 스탁옵션 계약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타 학회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유능한 학사님이 학술 이사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사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그 자리를 대신 맡는 행운을 끌어당긴 것이었죠. 그저 평범한 동네 약사였던 저는 당시만 해도 학술적 지식이나 임상적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잠재의식을 강하게 세팅하고 나니 학술 이사에 걸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연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적극적 행동 덕분에 학회에서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었고 몇 달 만에 학술 이사가 되는 행운을 끌어당겼습니다. 3개월 만에 매출 10배 상승의 기적. 기존의 영업에 소극적이었던 제 약국은 매출이 몹시 저조했습니다. 제가 약국을 하던 신도시는 역세권이었지만
건물마다 약국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약국이 포화 상태여서 1층 약국들조차 그렇게 매출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제가 운영하는 약국은 3층이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매약 매출이 더 바닥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처방전에만 90% 이상 수익을 의존하는 형태로 약국을 운영했고 다른 방법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매약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목 좋은 1층 자리에 약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1층으로 이전하면 임대료가 훨씬 비싸지니 더 벌어봤자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다는 식으로 소극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가난에 길들여진 저는 늘 안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 늘 빈곤한 현실을 경험했죠. 그랬던 제가 잠재의식을 재설정하고 몇 달 만에 기적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가슴 뛰는 목표와 롤모델을 따라 성장에 초점을 맞추니 어느덧 약국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때 블로그를 빠르게 시작한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때는 학회 회원 수가 점점 늘고 있었지만 제대로 홍보하는 채널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 보니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제 블로그가 회사 홈페이지보다 상위에 노출되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회 최초로 블로그를 운영했고 한동안은 유일하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약사였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블로그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 하루에 상담 문의가 2~3건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상담하신 분들이 주변 지인을 소개해주면서 상담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매출이 10배로 뛰었습니다. 기존의 학회 가입 전에는 월 매출이 약 300만 원에 그쳤는데 학회에 가입하고 블로그를 개설해 상담을 시작하자 순식간에 매출이 3천만 원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기존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제품 설명을 해보아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약국 안에서 저는 그저 작은 동네 약국의 약사일 뿐이고 장사 송구로만 보였을 뿐이었죠.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지방이나 먼 곳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화나 카톡으로 상담을 한 후 택배로 제품을 보내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죠. 그리고 대부분 제가 블로그에 영양요법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를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약사라고 신뢰를 해주었습니다. 몇 달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학회 활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최초 학술이사였던 김 약사님과 함께 놀라운 임상 사례들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학회 회원 약사님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약사님은 20년 넘게 암 환자와 난치성 환자들을 상담하고 관리해온 자신만의 내공과 에너지가 있었기에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처럼 난치성 중증 환자들을 이제 막 상담하기 시작한 약사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을까요? 물론 저 또한 모든 케이스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유의미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공부하는 것과 실전에서 환자를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무의식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만큼 변수도 많습니다. 아무리 학술적 이론에 맞는 좋은 물질을 몸에 투여해도 그 물질의 에너지를 넘어서는 의식의 힘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이론과 달리 몸은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물질을 투여해도 좋아지리라는 긍정적인 의식의 힘이 작용하면
실제로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플라시보 효과죠. 저는 학술 지식은 부족했지만 바로 이 플라시보 효과를 활용해 성과를 냈습니다. 인간은 육체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의식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 상태를 갖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꿈으로써 성공과 풍요도 창출할 수 있지만 인간의 건강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저는 믿고 있었죠. 그래서 난치성 환자들을 상담할 때는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일수록 처음 상담할 때는 비관적인 마음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약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해주며 희망을 북돋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환자분들도 희망을 붙잡게 되었죠. 시작부터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복용하니 효과가 더 잘 나타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간 많은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이상 안 좋았던 증상들이 3에서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좋아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1, 2개월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거나 전혀 차도가 없는 경우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나름 연구해 본 결과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은 제품이나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희망을 품고 복용했습니다. 반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은 대체로 의심이 많고 평상시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 세팅을 위해 운동과 명상 등을 함께 실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는 마음 관련 상담도 해주고 마음 공부 관련 책이나 동영상들도 추천해줬어요. 과거에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너무 힘들어서 시작했던 마음 공부와 명상은 지금 제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이 저를 이쪽으로 이끌어 주었고 돌이켜보니 그것이 제 삶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에 다시 감사하게 되었죠.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고통을 겪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제 경험을 나눠주며 위로와 공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식품을 먹기도 전에 제게 상담받는 것만으로 증상이 반 이상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네의 평범한 약사였던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놀라운 임상 사례를 내고 학회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자산으로 활용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학회와 회사에 인정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머릿속에는 10억 빚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을 도와주는 보람된 삶과 풍요로운 현실만이 제 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건강 또한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큰 투자 실패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자궁 내막 증식증이 심해졌습니다. 2번의 소파 수술을 받고 1년 가까이 호르몬 치료를 받았지만 호르몬제를 며칠만 중단하면 과다출혈이 일어나는 상태였죠. 그러나 가슴 뛰는 일을 시작하자 한 달 만에 자궁 내막 증식증이 완치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죠. 물론 제가 영양요법과 식이 조절을 한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렇게 심각했던 몸 상태가 단기간에 치유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진정으로 영혼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에 고양된 마음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자 제 진동 주파수가 상승하면서 제 육체는 더 이상 질병이 남아있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주 2회 회사에 출근하면서 근무 약사님께 약국을 맡기고
육체적으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지방이나 먼 곳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화나 카톡으로 상담을 한 후 택배로 제품을 보내는 시스템을 갖추었죠. 그러자 답답한 약국 안에서 종일 갇혀 살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제 시간을 쓰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여행을 하면서도 전화나 카톡으로 상담이 가능해졌어요. 약국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면서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는 저의 소원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다니 정말 놀라웠죠. 잠재의식에 소원을 입력하면 우주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이루어주는구나 하고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100일 동안 100번 쓰기에 매일 적었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자유가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우주의 법칙, 신의 섭리에 감사한 시간의 연속이었죠. 매일이 기적 같은 놀라운 체험의 순간들이었습니다.